꼼꼼하고 정확한 일처리를 한다고 잘 알려진 일본. 하지만 최근 일본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일본 국회의원들은 도대체 일처리를 어떻게 처리하고 있냐며 정부를 크게 꾸짖었습니다. 특히 한국과 비교하면서 일본 정부 관리를 면박주는 것은 하이라이트였습니다. 그동안 한국은 자신들의 아래라고 생각하던 일본은 이제 대놓고 한국과 비교되면서 자국을 비판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는데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 소식꾼입니다. 일본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오토키타 슌 일본 유신회 의원은 일본 국토교통성의 통계 조작 문제를 질의하면서 우려를 표명합니다. 디지털로 작성하고 보존하는 것이 공문서 조작을 막는 첫걸음이라며 일본 정부의 공문서 디지털화 상황을 질문했죠. 이 질문에 정부 측 참고인으로 출석한 정부 측 관리의 답변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일본 각 행정기관이 신규 작성 취득한 행정문서 파일 등 가운데 전자매체에 보존된 것의 비율은 2015년도에는 7.3%였고 이후 점차 높아졌기는 하지만 2019년도 기준 15.1% 수준에 머물렀다는 것입니다. 이후 오토키타 의원은 한 자료를 꺼내 들었는데 일본인들은 경악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행정문서의 디지털화의 비율 및 공문서 관리 권한 등이라는 설명과 함께 그려진 표였습니다. 일본의 디지털화 비율과 세계 주요국들의 디지털화 비율을 비교한 패널로 한국, 미국, 독일, 영국 등이 소개되었습니다. 그중 한국의 디지털화 비율은 98.0로 5개국 중 가장 높았기에 일본인의 자존심은 무너져만 갔습니다. 한국은 이미 100%에 가까운 디지털화가 되었는데 도대체 일본은 그동안 무엇을 하고 있냐고 큰 호통을 칩니다. 일본 정부 관료가 대답을 머뭇거리자 결국 일본 정부의 수장이라고 할 수 있는 기시다 총리까지 답변석에 불려나갑니다. 그는 앞으로 공문서 관리의 디지털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반성의 목소리를 냈는데 한국에 비교당하며 이를 인정하는 굴욕적인 모습이었습니다. 매뉴얼이 정해지면 무조건 매뉴얼을 따르는 우직한 일꾼의 정신은 일본을 잘 표현합니다. 문화적으로 칼같이 질서를 지키려고 하며 매뉴얼을 작성하는 것과 작성된 매뉴얼을 따르는 것을 좋아하며 마음 편함을 느끼지요. 정해진 매뉴얼이 있다면 그 상황에 대한 고민하는데 시간 낭비를 하지 않아도 되고 순조롭게 일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효율적일 수 있지만 정해진 매뉴얼을 너무 깐깐하게 지키려는 모습을 보면 융통성이 부족하고 답답해 보입니다. 결국 예상치 못한 비상 상황이 닥치면 일본은 큰 위기를 직면할 수밖에 없는데요. 프랑스 출신의 유명 경영인이자 일본 기업 닛산의 회장에 올라 닛산을 부활시켰던 카를로스 곤 역시 이 부분을 지적한 바 있었습니다. 일본인들은 준비와 계획, 이해까지 많은 시간이 걸리고 그들은 완전히 이해한 뒤에는 빠르게 움직이지만 그 전까지는 매우 느리다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이러한 일본인의 매뉴얼화 특성은 제조업 시대 때에는 장점이 되어 일본을 세계 2위 경제대국으로 만드는 데 기여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21세기 글로벌 디지털 시대에 이르러서는 매뉴얼로 인한 특유의 느림이 단점이 되어 일본 제조업은 점차 저물어가는데 창조성을 요구하는 새로운 IT 혁신 기업들은 거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일본인들의 정신 구조를 이해할 수 있는 기막힌 사례는 바로 군인 오노다 히로 사건에서의 일본인의 반응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의 일본군 장교로 필리핀 지역에서 주로 활동하던 오노다 히로는 1945년 종전 후 1974년까지 무려 29년 동안 전쟁이 끝났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홀로 싸워온 인물입니다. 1944년 그는 필리핀의 한 섬에 파견되었는데 그곳에서 정보 수집과 유격전을 담당하였고 사단장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명령사항을 전달받습니다. 자결은 안 된다. 3년이건 5년이건 버텨라. 반드시 지원을 가겠다. 다시 말하지만 자결은 절대 안 된다. 그는 이 매뉴얼을 평생 지키면서 홀로 전쟁을 이어갔습니다. 전쟁이 이미 끝났다는 이야기에 그는 미군의 기만술이라며 계속 고독한 전투를 이어갑니다. 그러나 그는 1974년에 발견되었고 일본군의 정식 명령으로 작전 철수 명령을 하자 그제서야 그는 일본으로 돌아갑니다. 일본인들은 그의 정신을 높게 추대하면서 그에게 열광하였습니다. 일본 정부가 왜 이제껏 디지털화가 안 되고 있었는지를 알 수 있는 사례입니다. 일본의 이러한 매뉴얼 정신은 코로나19 사태가 접어들자 걷잡을 수 없는 위기 상황을 초래합니다. 일단 백신 접종 자체가 매우 힘든 과정을 거치게 되었습니다. 일련 번호가 적혀있는 백신 접종권을 프린터로 출력하고 출력된 종이를 고이 접은 다음 구겨지지 않게 우편 봉투에 잘 넣습니다. 풀이나 스카치 테이프로 입구를 동봉한 후 주소를 적습니다. 우편부는 트럭과 오토바이를 통해 우편 집중국에 모이고 지역의 우체국에서는 우편 배달부를 통해 각 가정으로 백신 접종권이 들어있는 우편을 배달합니다. 이렇게 복잡한 과정을 거쳐 일본의 백신 접종권이 배달됩니다. 접종권을 받은 개인이 접종 예약을 하고
그 다음 접종 과정을 거칩니다. 한국의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각 개인의 마이넘버를 접종권 번호와 연동시켜 일일이 우편 발송을 해야 합니다. 한국은 스마트폰 클릭 몇 번만으로 백신 접종을 예약하고 관리할 수 있는데 일본의 절차는 매우 끔찍합니다. 그렇다 보니 일본은 접종 일정의 변경이나 계획을 관리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거기에 통계 조작까지 계속 보도되는 형국입니다. 일본 국토교통성이 지난 8년간 건설공사 수주 실적을 이중으로 계상했다는 조작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국가 통계의 신뢰성을 크게 저하하는 행위로 국내 총생산 GDP에도 영향을 줬을 가능성이 있다고 일본 언론들이 전했습니다. 모든 것이 아날로그 방식이니 지우개로 숫자를 지우고 바꿔치는 방식으로 오랫동안 통계를 조작해왔습니다. 실제 드러난 것만 이 정도이니 드러나지 않은 것은 어마어마한 수준일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일본인들은 이제서야 문제점을 의식하고 바꿔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때를 놓친 듯합니다. 모든 것은 타이밍이 있는 것인데 이제서야 바꾼다고 될 리가 없겠지요. 디지털 선진국 대한민국을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쉽고 빠른 경제 소식꾼이었습니다.